저번 중간고사 이 신청은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했던 그 가상머신 일단 삭제할 거거든요. 예, 이 신청 기간 지나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션 열어드릴게요. 뭐 당연히 6장도 이제 랩업이 있을 거고, 우리 6장 랩업은 만약 수요일 날 참석이 좀 수강 어려운, 예를 들어서 교양 시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동영상 올라간 다음에 VM 통해서 랩업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장 쉘 프로세스 관리라고 해서 뭐 좀 쉬운 말로는 어쨌든 프로그램들 여러 개 띄울 때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뭐 중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시 멈추게 한다든지 그걸 다시 또 재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어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우선은 이 프로세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 들어가기 전에 쉘 자체가 여러 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키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쉘 작업 관리라고 부르게 될 거고, 이걸 쉘에서 잡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이걸 하나의 수행된 프로그램을 잡이라고 부르고, 아이디도 잡 아이디 뭐 그런 얘기를 부를 거예요. 이번 6장에서 배울 명령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 처음 이제 접하다 보면 다시 여기서 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명령어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손 조작, 커맨드 컨트롤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쉘의 다중 작업, 우리 그 리눅스 혹은 유닉스 시스템이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을 한다고 했고, 한 사용자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PC나 스마트폰 이런 그냥 개인용 웬만한 그러한 컴퓨팅 환경이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다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최초의 유닉스가 만들어졌던 70년대에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개념이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돈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건 그만큼 하드웨어가 비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드웨어, 이 비싼 CPU, 비싼 메모리를 잠시라도 아이들하게 만든다는 게 아주 크나큰 어떻게 보면은 죄악 시대였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그 잠시라도 하드웨어가 쉬지 않게끔 여러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돌게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쉘이, 배시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배시도 이러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쉘은 명령을 받아서 ls 해서 이렇게 하나의 ls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고 pwd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죠. 물론 이 프로그램들은 뭐 금방 명령어를 입력하자마자 금방 수행이 돼서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슬립 명령 있죠? 슬립 100초, 10초 이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 별일은 안 해요. 10초 동안 쉬긴 하죠, 그죠? 근데 10초 뒤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만큼의 기간 동안 수행이 되고 있고 10초 뒤에 딱 명령이 끝나는 건데, 모든 작업이 저렇게 동시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쉘에서도 제공이 되고, 실제로 백그라운드 잡이라고 해서 명령어 뒤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바로 쉘이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뒤에다가 똑같이 sleep 10하고 띄우고 앰퍼샌드를 뒤에 주면요. 앰퍼샌드는 숫자 7이죠. 예, 시프트 누르고 숫자 7 하면 이렇게 커맨드는 바로 떨어집니다. 예, 커맨드는 떨어지고, 그죠? 그럼 슬립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났느냐? 슬립 10초 하는 건데 끝났느냐? 끝난 건 아니에요. 돌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예,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뭐 앞단에 있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뭔가 전방에 있는 바로 사용자와 바로 인터랙션을 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죠? 뒷단에서 시행되면서 직접적으로 사용자와의 어떤 그 입력은 바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라고, 수행 중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엔터 같은 걸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뭔가 사실은 이게 10초 지나서 끝났을 텐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는 안 하고 있고, 한번 뭔가 다른 입력이 들어가야 이제 그게 뭔가 끝났다라는 표시로 프롬프트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 상태별로 배시에서 관리하는 작업,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뭐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쉘에서는 이걸 job 해서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태별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foreground 작업, 그리고 suspended 작업, background 작업. background 작업은 foreground 먼저 보죠. foreground 작업은 현재 터미널에 입력을 받는 작업이고, 명령어 수행 시 아까 앰퍼샌드를 주지 않으면 그냥 foreground 작업으로 수행이 됩니다. 앞단의 터미널 입력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뭔가 키를 입력하면 그 키 입력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 프로그램 foreground 작업이고요. 요건 하나만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은 아까 슬립하고 앰퍼샌드를 붙여서 실행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 중이긴 한데 현재 터미널의 입력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제 컨트롤 C를 누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키를 넣는다고 해서. 하지만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해볼까요? 앰퍼샌드 하나, 앰퍼샌드 둘. 이렇게. 현재 슬립이라는 프로그램 두 개가 도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1번, 2번에서 뭔가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뭔가 보이는데, 저기에 대한 거는 뒷장 슬라이드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작업과 백그라운드 작업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서스펜디드 작업은 뭐냐? 얘는 멈춘 건 아닌데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이 되어 있는 건 종료된 건 아닌데 중단된 상태다. 요 말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종료된 건 아닌데 잠시 멈춰 있는 상태. 저 경우가 언제 필요하나요?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걸 뒷장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당연히 여러 개 존재는 가능합니다. 서스펜디드하고 백그라운드는 유사하지만 포그라운드와 달리 어쨌든 터미널 입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유사한데, 두 개의 차이는 얘는 실행 중이고 얘는 실행 중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자원 CPU의 어떤 그 CPU를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인스트럭션을 아주 로레벨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요 세 개의 작업들 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상태를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어요. 그 스위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자, 현재 이러한 그 작업 목록을, 이건 지금 쉘에서 이러한 그 작업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요 작업 목록을 보는 명령어가 바로 jobs라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jobs 일단. job의 복수 jobs. 만약에 현재 아무런 명령어도 없다 그러면 그냥 빈줄이 나올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두 개의 그 백그라운드 명령을 수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 완료가 됐다는 그 상태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작업 번호 같은 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jobs는 현재 쉘, 다른 쉘은 아니에요. 현재 쉘, 자기 쉘.
그죠? 자기 쉘에 있는 수행 중인 작업 목록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고 인자는 없습니다. 그냥 jobs라고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작업 아이디, 상태, 현재 그 작업에 대한 어떤 명령어인가 그런 걸 목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G, foreground의 약자예요. 그리고 BG, background의 약자입니다. FC, FG, BG. 요 명령어가 뭔가 foreground로 전이시킬 때, 그러니까 상태를 작업의 상태를 foreground로 바꿀 때, 그리고 background로 바꿀 때, 그러한 두 가지 명령어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명령어들은 다 내부 배시 쉘 자체에서 지원하는 외부에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배시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내부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시 쉘에서 관리하는 그 작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foreground, suspended 상태, 그리고 background. 요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키 조합과 혹은 명령어로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전이시킬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cmd라고 친 거는 그냥 앰퍼샌드를 안 주고 그냥 커맨드를 수행하면 처음에 그 작업은 foreground로 가요. 물론 여기서 이제 컨트롤 C 혹은 뭔가 프로그램 종료가 끝나면 이제 상태는 그냥 종료된 거죠. 예, 제가 여기서는 컨트롤 C만 눌렀지만 컨트롤 C 이외에 뭐 프로그램 종료가 수행이 다 완료가 된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상태가 종료가 바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를 붙이면 아까 백그라운드로 간다고 했죠. 초기에 수행할 때 앰퍼샌드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포어그라운드냐 백그라운드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백그라운드에서 포어그라운드로 갈 수 있는 명령은 바로 FG라는 명령입니다. 포어그라운드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G 명령어에 이렇게 작업 아이디 있죠. 작업 아이디. 그 작업 아이디가 jobs라는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이렇게 제일 앞에 그 뭐죠? 스퀘어 브레이킷 앞쪽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작업 아이디예요. 작업 아이디 숫자는 그냥 배시가 알아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사용자가 내 작업은 몇 번에 어사인 해야지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배시가 알아서 부여되는 숫자고 빈 번호를 알아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스를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1, 2, 3 해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면 되냐면 현재 이 쉘에서 수행 중인 작업은 3개구나. 3개이고 수행 중이거나 어떠한 현재 어쨌든 관리되고 있는 작업은 3개. 그 중에서 이제 다는 끝났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실시간으로 탁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직전에 좀 뭔가 수행 완료가 된 것들도 이렇게 목록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러닝은 현재 수행 중인 것. 얘는 백그라운드로 수행 중인 거겠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포그라운드로는 절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포그라운드로는 이 jobs 명령으로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그라운드는 다른 명령어가 수행 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러닝은 항상 백그라운드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jobs를 이렇게 목록화해서 보고 있다는 거는 이미 뭐 쉘 자체가 이제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포그라운드 작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백그라운드 작업이고, 그다음 stopped. 요게 suspended 된 상태예요. stopped 현재 되어 있는 거는 suspended. 그리고 다는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 그 앞쪽에 1, 2, 3.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뒤쪽에 실제 명령행들이 이제 쭉 보이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기호가 있거든요. 그게 플러스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작업, 가장 최근에 자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어를 내린 그걸 플러스. 그 직전 두 번째 최근 작업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요걸 플러스를 결국 표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FG나 BG의 작업 아이디가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생략이 되면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을 기준으로 그냥 그 녀석 작업에 대해서 foreground를 시키든지 혹은 background를 시키든지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이 뭔가를 배시가 추적을 합니다. 그걸 목록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네, 계속 설명만 우선 해보고 이제 조금 연습을 해보면서 이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g 명령으로 이렇게 foreground로 갈 수가 있고 suspended도 fg 명령으로 다시 foreground로 할 수가 있어요. suspended에서 bg 명령 가지고 얘를 background로 이렇게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background에서 suspended로 가는 게 특이한 게 없어요. 이거는 이건 없습니다. 무조건 fg 갔다가 이렇게 suspended로 가야 돼요. background에서 바로 suspended 가는 거는 갈 수도 있긴 하네요, 사실은. 예. 시그널을 통해서 갈 수는 있긴 한데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여튼 우리 여기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는 요 플로우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익혀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foreground에서 suspended 가는 거는 일단 명령어가 아니라 컨트롤 플러스 Z 명령어로 갈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 이것처럼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슬립 천초 해볼까요? 슬립 천초. 자, 슬립 천초 이건 천초 쉬는 거예요. 그 뒤에 앰퍼샌드. 자, 딱 하면 이제 천초 동안 도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종료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수행되고 있죠? 잡스를 한번 볼까요? 잡스. 예, 러닝이라고 뜨죠. 러닝이라고 뜨고 백그라운드로 현재 슬립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I를 한번 해보죠. VI test.c 예, test.c라는 VI 파일을 편집하겠다. 물론 test.c가 없으니까 새로운 파일로 이렇게 열리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명령행 모드에서 그 입력 모드 말고요, 명령행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눌러봅시다. 아까 컨트롤 Z를 누르면 suspended로 간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Z 누르면 컨트롤 Z가 suspended를 바꾸는 그런 명령 뭐죠? 그러한 키 입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쉘로 다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이 화면이? 예. 이 상태에서 다시 잡수를 해서 보면 네. 어떻게 됐어요? 2번하고 스탑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 러닝은 그대로 되어 있죠. 뭐 3번도 이제 유사하게 뭔가 모어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는 지금 vi.test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스탑트가 되어 있으니까 수행 중이진 않고 그렇다고 종료된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foreground를 다 시켜볼까요? 2번을 fg 2번 foreground 하면 다시 vi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vi는 수행되는 거예요. 입력해볼까요? 이렇게 입력해서 예, 뭐 무슨 입력해 놓은 다음에 다시 명령 모드로 가서 다시 컨트롤 Z 눌러요. 딱 빠져나오면 다시 다시 vi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로 현재 간 거예요. 종료된 거 아니에요. 다시 FG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FG 그냥 뒤에 ID, 잡 ID 값 2번을 안 주고 그냥 FG 해볼게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FG만 하면 방금 작업한 게 VI였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가 있죠, 진짜. 그래서 FG만 하면 직전에 작업한 것들, 걔에 대해서 foreground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VI로 간 거죠, 이렇게. 다시 VI가 된 거죠. 그죠? 할 수 있겠나요? 뭐 어렵지 않죠. FG 갔다가 background 다시 foreground.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VI 죽이지 마세요. 계속 나가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1번에 대해서 한번 얘를 다시 포그라운드 시켜볼까요? FG 하려면 잡 아이디를 줘야겠죠, 직접. 잡 아이디 1번을 줘야 됩니다. 잡 아이디 1번.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슬립천에 대해서 제가 현재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데 1번
포어그라운드 다시 온 거예요. 자, 슬립은 아까 그냥 단순하게 1000초 기다려서 그냥 종료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쉘 프롬프트가 떨어지지 않고 이 상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제 두 개의 작업이 이렇게 서스펜디드가 되겠죠. 그죠? 서스펜디드에서 다시 백그라운드로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BG 1번을 한번 백그라운드로 돌려볼게요. 슬립을. 그러면 이제 jobs 됩니다. VI는 백그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요? VI 자체는 해보시면 얘가 그냥 알아서 다시 서스펜디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 키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foreground를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시 또 그냥 서스펜디드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제 그러한 약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VI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바로 백그라운드 시켜도 알아서 자기가 다시 그냥 서스펜디드로 가버리네요. 그죠? 자, 요렇게 FG나 BG 명령어 가지고 foreground, background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특별한 키 입력을 통해서 포그라운드에서 서스펜드를 가거나 혹은 컨트롤 C로 종료하거나 요 플로우를 조금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지금 여기 설명드린 거는 이제 배시에서 작업을 어떤 작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관리하는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VI 사실 이제 터미널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개 띄우지 않고 그냥 VI 편집 좀 하다가 잠시만 이게 쉘에서 뭐 좀 나가서 뭐 좀 해보고 다시 VI로 돌아오고 이런 작업을 되게 일반적으로는 잘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현재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들만 했지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작업들은 여러 개 걸어가지고 이제 여러 작업들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쉘에서 수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관리들을 배시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작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져야 될 필요는 있다. 이게 연습하는 것도 랩업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쉘의 쉘에서 관리해주는 어떠한 작업이라는 개념. 사실 이건 프로세스랑 동일하게 매핑이 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작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이제 일반적인 리눅스 시스템에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절차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올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될 거는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조금 더 파일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냥 실행 가능한 파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하면 이제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죠? 어떻게 어떤 행위의 어떤 개념이 좀 많이 담고 있는데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리눅스 시스템 관리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생성되는 프로세스, 어떤 시스템이 구동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보통 init 혹은 뭐 시스템, 요즘은 시스템 D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튼 최초에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세스를 빼고는 전부 다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생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최상위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뭐죠 제네시스에 쭉 나오는 거 있죠. 누구가 만들고 누구가 그런 식으로 하이라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니지 만든 프로세스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만든 또 프로세스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윈도우즈도 그런 개념이 조금 있긴 한데 애초에 이제 그러한 그 모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 그게 상당히 약하고,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 이게 확실해요. 확실하게 딱 최초에 만든 프로세스 외의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와 자기를 생성하게 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자식 프로세스가 있고. 근데 이제 프로세스 그런 데피니션에 자식의 내용은 자식에 대한 애트리뷰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이제 자기의 부모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라키는 이제 추적은 되니까요. 여튼 그렇다. 요거는 나중에 ps3라는 명령을 한번 보시면 아 진짜 그렇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쉘에 있는 작업이 작업 아이디라고 하는 job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었고,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여기서도 프로세스라는 어떤 요쪽 동네에서도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PID라고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진다. 당연히 최초에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1번, 0번은 없어요. 0번은 없고 1번. 1번부터 시작해서 보통이라는 거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있다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은 최대 프로세스 아이디가 32768입니다. 32767까지 되는 것 같은데 768인지는 확인해 볼게요. 여튼 요게 뭔가 뭐죠? 2의 16승의 절반이에요. 2의 16승 6536의 절반이죠, 그죠? 32767. 일반적으로는 딱 요만큼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1번부터 돌아갑니다. 그렇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당연히, 왜냐하면 아이디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중복은 되지 않게 그 생성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참 작지 않나요? 작진 않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해요. 보통 그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보통 한 1000개 정도거든요. 1000개 정도라서 1000개, 한 10,000개 정도 가면 시스템 아주 그 부하 많은 겁니다. 거의. 근데 요 아이디 최대값은 시스템에 따라서 좀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게 아주 충분히 큰 숫자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뭐 워낙에 시스템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요 아이디 값은 이제 나중에 튜닝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이 시스템도 그렇고 한 요 정도까지 맥스를 해놓고 계속 순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 요걸 보면 최근에 만든 프로세스들은 다 아이디 값이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조금 증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증가하면서. 그럼 요걸 일단 한번 봅시다. 요걸 가장 쉽게,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가장 쉽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탑입니다. 탑은 아마 이름상으로는 어떤 녀석이 가장 많이 CPU를 점하고 있지? 그걸 보는 이제 그러한 명령어야.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는 뭐가 있나? TOP라고 치면 얘는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 열람 도구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화면을 약간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화면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현재 수행 중인 가장 디폴트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상단에 나올 거고요. 요걸 스페이스를 한 번씩 누르주면 계속 갱신은 될 겁니다. 갱신은 되고, 그죠? 그리고 Q를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 알아야겠죠. 구동하고 빠져나오는 거. 컨트롤 C로 눌러도 아마 빠져나올 것 같고, 그냥 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톱 자체에서 제공되는 명령어는 이렇게 Q, 실행 중일 때 단축키가 Q 누르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토글링해서 C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나오거나, 커맨드 라인이 온오프네요. 그리고 비활성 프로세스를 온오프 하느냐,
이건 활성된 것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 화면 갱신 얘기했죠. 화면 갱신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그 다음에 라지 V가 이렇게 라지 V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를 때마다 토글링 되면서 트리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스. 여기서 이제 PID 아까 설명드렸죠. 프로세스 ID PID 1번 PID가 init입니다. s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it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첫 번째고, 요게 텍스트로 이제 표시하다 보니까 예쁘진 않지만 여튼 이 아래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다 달려 있다. 그래서 다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init만 빼고. 자, 그 다음에 뭐 좌우 이제 여러 필드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프로그램 이름, 위에 보면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현재 얼마나 수행했나, 메모리는 얼마나 쓰고 있나, CPU 얼마나 쓰고 있나, 그리고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뭐 피지컬 메모리, 그리고 나이스 값, 그다음 PID, 또 페어런트 PID,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F라는 명령으로 필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이제 설정한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탑 같은 경우에 -D 여러 이제 옵션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옵션을 줘서 -D 옵션을 줘서 갱신하는 주기, 디폴트가 아마 한 2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주기를 조금 초 단위로 바꿀 수가 있고, 또 -U 옵션을 줘가지고 해당하는 뒤에 아규먼트를 줘서 해당하는 유저 아이디만 볼 수 있게끔 탑 -U 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보 것만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P 옵션을 줘서 특정 PID만 보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있는 게 2527이 현재 있는 것 같으니까 2527.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PID를 넣으면 이렇게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분 시스템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2527번 PID가 있었거든요. 죽었나 봐. 예. 다른 PID 1번, 그렇죠. 1번은 항상 있을 거니까 1번 하면 1번 PID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i는 아까 여기 있는 i 토글링과 비슷하게 활동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표시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튼 탑을 가지고 일단 쉽게 인터랙티브하게 현재 구동 중인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를 저렇게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탑이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었고, 그다음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TTY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 TTY라고 하는 게 텔레 타이프라이터의 약어고, 요걸 따서 TTY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게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콘솔이나 터미널 입출력을 처리하는 장치. TTY 실제 하드웨어란 얘기예요. TTY 자체는 언제?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러한 큰 화면에 여기에 PC가 달려서 VGA 카드로부터 RGB 시그널 받아서 이렇게 화면이 그냥 화려한 데스크탑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예전엔 최초 70년대 개발돼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중앙 머신이 거의 한 저 정도 되는, 거의 에어컨 한 뭐 서너 개 합친 정도의 어떤 중앙 머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앙 머신에서 실제로
이런 선을 쭉 끌어다가 이런 단말 장치에 붙여서 썼어요. 네, 실제로 선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금은 여기서 프로세싱이 다 가능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큰 이만한 머신이 있고 그걸 선을 다 하나씩 따서 여기에 키 입력과 화면 출력만 할 수 있는 그냥 더미 터미널이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생긴. 요거보다 제가 쓴 거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져서 이거보다 한 좀 절반 크기 정도의 터미널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없어요. 없고 그냥 화면을 받아들이고 키 입력 들어오면 그 키 입력을 적당히 뭐 컨트롤 C 처리 정도 아주 간단한 처리만 해서 다시 메인 센터에 넘겨주는 정도의 입출력 처리를 하는 단말 장치라는 거였죠. 그게 실제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뭐 화면 크기, 커서 위치 요 정도 색깔 정도는 뭐 처리를 했겠네요. 근데 폰트는 상관없고. 그 정도 처리 아주 간단한 처리하는 장치가 있었고 그걸 TTY 장치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저렇게 쓰진 않죠. 요즘은 저렇게 쓰진 않고 지금은 요 TTY가 이제 그냥 가상으로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원격에 있는 아마 AWS를 현재 우리가 가상 머신에 쓰고 있고 실제 리눅스 머신은 저기 어딘가에 한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SSH 서비스가 떠 있고 그 SSH 그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접속할 때마다 그죠? 그 SSH 데몬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키 입력하는 거를 그쪽에서 이해를 해서 뭔가 실제로 쉘에 넘겨주기 위한 그런 가상의 TTY 프로그램이 아예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안 쓰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프로세싱 그런 능력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러한 그 TTY 장치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가상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름 자체는 이전에 쓰던 그러한 TTY 이름과는 조금 다른 이름을 쓰긴 하는데 어떠한 TTY 장치를 현재 마치 하드웨어적으로 그러한 TTY 장치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에뮬레이션을 해줘야지만 종래에 만들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혀 수정 없이 잘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리눅스는 아주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온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아니 뭐 지금 쓰지도 않는 그냥 TTY는 그냥 걷어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기존에 많이 그 수없이 개발했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걷어내고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하드웨어 TTY를 안 써?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TTY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딱 이 부분만 대치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조금 설명이 요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 TTY라고 하는 이걸 실제로 이런 TTY를 여러분이 쓰든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그러한 슈도 TTY를 쓰든 그러한 그 쉘에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그러한 처리 장치를 내가 어떤 처리 장치를 쓰지라고 확인하는 명령어가 바로 TTY 명령어입니다. TTY 명령어. 모든 어떤 텍스트 입출력을 담당하는 거는 다 저러한 TTY 장치가 있어요. 실제 피지컬이든 로지컬이든.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TTY 하면 이렇게 dev/pts/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PTS가 sudo 뭐 TTY 시스템 뭐 그런 식으로 약어일 것 같아요. 그리고 /dev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장치 파일은 다 요 디렉토리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 좀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닉스는 모든 자원을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를 다 파일로 관리합니다. 파일로.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를 하면 어떤 사용자 혹은 어떤 사용자 그룹이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요 경로가 이 TTY 장치에 대한 그러한 걸 추상화한 파일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쓰고 있는 TTY 장치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를 이 TTY 명령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보세요. 그러면 TTY 요 값이 다를 거예요. 예. 만약에 1번이었다면 뭐 2번이든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TTY 장치명은 앞에 대부는 빼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PTS/3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PTS/1 그렇게 TTY 장치명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요게 나중에 뒤쪽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 TTY 명령어는 /dev까지 있지만 요 부분 떼고 요 정도까지만 내 TTY는 현재 PTS 1번이야. PTS 31번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어요. 오케이. 자, 아까 앞서 봤던 이제 탑은 좀 인터랙티브한 거고, 이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프로세스 스테이터스겠죠.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PS.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건 non 인터랙티브한 거. 바로 이제 명령을 때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특성이 없어요. 그냥 PS는 일반적인 명령어이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PS가. 그래서 현재 상태, 프로세스의 상태를 열람하고 하는데 옵션이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 시스템, 이게 리눅스가 현재의 리눅스가 만들어지기까지 70년대부터 쭉 개발이 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옵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섞이면서 개발이 되어 온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PS입니다. PS. 그래서 보시면 모든 옵션이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걸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S예요. PS. 그래서 제가 다 쌍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위의 스타일과 밑에 스타일은 뭔가 철학이 다른 데서 서로 개발된 걸 다 포용한 결과입니다. PS가. 일단 대표적인 그냥 명령어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현재 터미널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그냥 PS, 그죠? 혹은 PST. 자, 보시다시피 현재 터미널입니다. 현재 터미널. 이 터미널, 현재 터미널 하면 이제 뭐죠? 이 창인가요? 요 창? 이 창? 아니에요. 이제 더 정확하게는 바로 TTY 장치. 왜냐하면 요 터미널, 물론 이 터미널과 TTY는 거의 유사하겠죠. 근데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창을 말하는 건 이제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 뭐죠? 이 TTY 보시면 PS 하니까 TTY가 나오죠. 드디어 여러분 TTY 나오죠. PTS 1번. PTS 1번에 물려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다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이 PS 혹은 PS 대문자 T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아무런 옵션도 안 주고 그냥 PS를 썼을 때랑 PST를 썼을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아웃풋이 좀 다르죠. 근데 공통적으로 PID가 나오고 PID 1909 해서 쭉 32,768 혹은 32,767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하의 숫자들 나오고 TTY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맨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의 아웃풋이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떠한 쪽 개발 그룹에서 개발된 걸 다 포용하면서 나온 결과예요. 리눅스는 양쪽 다 포괄을 해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PSAX all 하고 그 다음에 X는 아마 터미널과 물려있지 않은 것까지 다 표시해라. 조금 많아서 제가 모어로 볼게요. 요렇게 슬래시 모아. 잘 보이지가 않네.
여러분은 모아해서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물음표 있는 것, 얘네들은 터미널과 물려있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과 물려있지 않은, TTY하고 물려있지 않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뭐 입출력 그런 거를 직접 사용자 키 입력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 목록을 열람하는 게 PSAX, 그리고 혹은 마이너스가 붙는 그런 옵션은 PS-E. 예, PS-E. 두 개가 다 옵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어떠한 그 필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모든 걸 다 보면 PS-E, PSAX.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 보는 거는 PS-하고 P 해서 PID 값 이렇게 줘도 되고, 그죠? 이건 뭐 3, 5, 이런 식으로 콤마를 해서 이렇게 해도 뭐 되긴 하고요. 혹은 -P 옵션을 줘도 되고. 그리고 특정 사용자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U를 쓰던가,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 혹은 마이너스를 안 붙여 대문자 U를 써서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소문자 U가 마이너스 안 붙은 소문자 U가 보통 유저 프렌들리한 아마 아웃풋이고, 그래서 PS 대부분 유닉스나 리눅스 쓰는 사람들이 모든 프로세스 보는 명령을 PSAWUX를 가장 많이 써요. 이걸 쓰거나 혹은 PS-EF를 많이 씁니다. 아이고, 요걸 많이 써요. 모든 프로세스 볼 때 요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명령을 찾을 때 이제 그래프를 걸어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PSAWUX 혹은 그냥 PSAX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PS-EF 그걸 많이 쓰더라. 그리고 PS 대문자 -C 요거는 해당 명령어 이름에 맞는 프로세스 목록. 예를 들어서 볼까요? PS 대문자 C에서 bash. 이렇게 하면 bash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걸 목록화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할 때 좀 필요한 이제 TTY 가지고 찾는 거. 아까 그냥 PS나 그냥 라지 T를 쓰면 현재 TTY 기준으로 목록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다른 TTY에 물려 있는 프로세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T를 주고 PTS 여기 지금 8번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 TTY에 물려 있는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다. 혹은 T나 -T 이렇게 써서. 자, 이 옵션들은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주로 이제 많이들 주로 하는 거는, 왜냐하면 모를 때는 그냥 레퍼런스 찾아보면 되니까.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든 명령어. 왜냐하면 현재 수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로 찾으면 되니까요. PS 뭐 AWX 요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 방식도 조금 있기는 한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보면서 할까요? 요거랑 PS 출력 종류는 시간이 나오면 나중에 좀 더 보고, 오늘 한번 한번 훑어봅시다. 한번 훑어보면서. 그래서 여기 출력 방식에 뭐 조금 최소 목록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이, 아까 U 옵션이 U가 있었죠, 그죠? U는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마이너스를 붙일 때는 F를 주면 좀 더 출력량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트리 형식으로도 마이너스 라지 H 혹은 스몰 F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O 같은 걸 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필드, 왜냐하면 각 프로세스의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필드만 자기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5 옵션을 줘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PS에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CPU 사용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CPU를 많이 쓰는지 메모리는 얼마나 쓰는지 실행 프로그램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 아이디는 어떻게 되는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쭉 이 정보들은 제가 이게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조금 그냥 쭉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제 저런 것들을 O 옵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퍼센트 CPU 마이너스 퍼센트 CPU PID 정도는 봐야겠죠. 네, PID의 퍼센트 CP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포맷 코드 마이너스 5 옵션 다음에 요 코드를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필드가 보인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뭐 TTY 또 CMD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건 현재 이 터미널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X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마이너스 5 옵션만 있으니까 이 터미널에 현재 물려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PID, 퍼센트 CPU 그리고 TTY 정보 커맨드 이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 중에서 특정 필드만 이렇게 표시해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str라는 이 커맨드가 프로세스들을 트리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pstree 얘는 아까 ps 혹은 탑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보기 좋게 예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pstree를 디폴트로 하면 PID 값이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p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마이너스 p 옵션을 주면 PID까지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init이 1번에 다른 여러 이제 프로세스들 이렇게 쭉 이제 요거 제가 이제 요렇게 이게 많은 거는 여러분들 세션 공유하면서 각각 해당하는 프로세스들이 쭉 떠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거랑은 조금 다르게 화면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이너스 S 옵션은 parent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예제처럼 한번 pstree-sp s는 아까 parent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달러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요 달러가 뭐냐면 설명이 있네요. 현재 프로세스의 PID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1909. 제 거는 현재 이 쉘의 PID가 1909예요. 1909예요. 그래서 현재 이 프로세스의 PID 이렇게 트리를 보려면 pstree-sp 달러 하면 쭉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배시 여기 제 건 다 안 나오네요. 이런. 여러분 하여간 쭉 보시면 쭉 연결돼서 저는 그 터미널 세션 공유를 해서 이제 두 개가 요상한 게 좀 붙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쭉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시스템 D라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 프로세스 명은 아마 시스템 D가 맞을 거고요. 앞서 나왔던 아까는 이닛이었던 것 같긴 한데 라고 했지만 요게 아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경로와 실제 프로세스 그런 두 개의 필드를 서로 이제 혼용해서 쓰면서 어쩔 땐 이게 시스템 D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닛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튼 pstr가
프로세스들의 트리 형태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요 S와 P 옵션 가지고 여러분들 요 정보를 가지고 조금 그 랩업 풀 때 요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S3 할 때 그냥 PID나 이렇게 유저네임을 줄 수가 있어요. PID나 유저네임. 요걸 주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하는 거고, 지금은 달라달라한 건 PID를 준 케이스죠, 그죠? 예, 현재 요 PID에 대해서만 parent와 PID 값을 쭉 트리 형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용자 이름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잔네른다. 클라보 하면 클라보만 쭉 해당하는 걸 요렇게 쭉 연결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PID of는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에 맞는 PID를 한 행에 출력하는 거예요. PID of bash. 예, 그러면 PID를 그냥 한 행마다 좀 많이 나오는 거 CLB 스크린. 제 같은 경우는 CLB 스크린이 쭉 많이 떠 있을 것 같은데, 예, PID를 쭉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에 맞는 PID를 한 행에 출력한다. 예. 실제 뭐 여러분들 시험이나 예제에는 쓰일 것 같지 않은데, 랩업에는. 그 다음에 PID of는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명이 일치해야 되고, pgrep은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은 regular expression에 의한 PID입니다. 일단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을 나중에 grep을 좀 더 확장하면서 하긴 할 텐데, 우선은 그냥 스페셜 캐릭터 없이 그냥 뭐 C로 시작하는 거 하면 쭉 이렇게, 네, 뭐 AA로 시작하는 거, 요런 AA는 없네요. bash로 시작하는 거 요렇게 저렇게 쭉 볼 수 있다. 자, 너무 천천히 해서 진도가 별로 안 나가네요. 자, 프로세스 상태. 오늘 왜냐하면 너무 참여율이 좀 낮아서 많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의 상태를 봅시다. 작업의 상태가 아까 있었죠. 작업의 상태가 suspended, 그리고 background, 그리고 또 한 가지가 foreground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의 상태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거나 중단되거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총 한 둘, 넷, 6개 정도인데,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가 D 상태가 있어요. uninterruptible sleep. 이건 현재 시스템, 그 프로세서가 완전히 뭔가 그 아주 아랫단 시스템 내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던 suspended하고는 다르고 멈춰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IO를 커널 내에서 뭔가 시스템 아주 아랫단에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바깥단 유저 쪽에서 뭔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제어가 되지 않는, 약간 사용자가 억지로 서스펜디드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상태라서 제어가 불가능해요.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일단은 PS나 탑에서 이런 D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R 상태는 러닝하고 있는 상태예요. 러닝 중인 상태. PS에 그런 상태가 있었나요? 탑에 한번 보세요. 상태가 여기 탑에서는 S죠. S에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S 쭉. R, S 이건 다 슬립이고요. 슬립은 아직 설명 안 했네요. R 상태가 이제 running, 슬립은 CPU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 CPU를 사용하지 않는 I/O 대기 상태. 이 상태는 제가 interruptible이라고 썼으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그냥 컨트롤 C나 혹은 뭐 다음에 중단하거나 뭐 중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때는 실제 제어가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D 상태랑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T 상태가 라지 T 상태가 서스펜디드 상태입니다. 서스펜디드. 서스펜디드 상태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아까 하나 만들어놨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서스펜디드 상태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요 서스펜디드 상태는 아까 우리 그 잡에서 서스펜디드 만든 거랑 동일한 상태입니다. 수행은 되지 않으면서 멈춰 있는 상태. 종료는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사용자가 제어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아까 만들어 놨던 서스펜디드 상태가 있어요. 잡스 해보니까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의 PID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PID? 예, 알 수가 없나요? PS 해보면은 일단은 이 터미널에서 저는 수행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확인이 되고요. 그죠? 예, PS 하면 이 2356이라는 프로세스입니다.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도 예, 2356이 맞아요. 예. 아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특정 프로세스가 이게 맞나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이렇게 써요. PS AWX 혹은 PS-EF에서 파이프 걸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찾는 걸 가장 많이 흔히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test.c라는 VI에서 test.c라는 명령어였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테스트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356이고 클라버라는 사용자가 2356이고 여기 보시면 PTS1이라는 데서 현재 라지 T죠, 그죠? 라지 T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서스펜디드 상태라는 겁니다. 서스펜디드 상태. 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슬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슬립, 천초, 그래서 PS 해서 한번 보시면 PS U 정도 넣으면 아까 U가 유저 프렌들리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상태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PSU 하니까 이렇게 상태가 스탯에서 나와서 방금 제가 슬립 천초한 거 얘는 현재 당연히 슬립 상태로 되어 있네요. 방금 실행했던 이 녀석을 한번 포어그라운드로 만들어서 한번 서스펜디드 시켜볼게요. 포어그라운드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잡스 보고 현재 3번이 현재 러닝 중인데 자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잡스해서 본 이 슬립 천초 그런 요 프로그램은 러닝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쉘의 작업 관리상에서 그냥 이 녀석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다고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프로세스 상태는 뭐였습니까? 슬립입니다. 슬립. 왜냐하면 슬립을 하고 있다는 거는 CPU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프로그램명이 슬립이긴 하지만 프로세스의 상태가 슬립은 CPU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클락 인터럽트가 한번 걸려가지고 천초 뒤에 그냥 뭔가 깨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런을 잡아서 종료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슬립이 좋은 예라서 계속 이걸 들고 있긴 하는데 여기 상태의 슬립을 나타내는 S는 CPU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적어도 CPU 관점에서 리소스를 전혀 쓰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메모리 공간은 뭐 차지할 수 있어도 그리고 이 잡에서 보이는 이 잡스에서 나타나는 이 러닝은 그냥 쉘 작업 관리에서 현재 이 프로그램이 러닝인 상태다? 그게 아니죠. 백그라운드로 현재 돌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돌고 있지만 실제 CPU는 안 쓰고 있다. 서스펜디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서스펜디드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포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4어그라운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컨트롤 Z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슬립 천초 요 프로세스가 라지 T로 돼 있죠. 라지 T가 아까 서스펜디드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아까도 물론 CPU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저 상태는 정말로 시스템에서는 저 슬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케어도 안 합니다. 아예 지금은 완전히 그냥 쟤는 그냥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라고 해서 혹시라도 깨어났을까 약간 그런 것도 전혀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상태예요. 그게 서스펜디드 상태입니다. 잡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예, 스톱드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좀비 상태.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요상한 건데, 좀비 말 그대로 그냥 펑션을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종료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어요. 프로그램 종료가 됐는데 terminated 됐죠. 하지만 parent가 뭔가 나머지 처리를 안 해줬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처리를 뭘 해줘야 되냐? parent가 뭘 해줘야 되냐면, parent는 자식들이 종료가 되면 그 자식들이 현재 CPU를 얼마나 썼으며 이런 통계적인 정보들, 그죠? 통계적인 정보들, 어카운팅 관련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페어런트가 다 그거를 통계 자료들을 다 모아서 차일드에서 얼마나 썼고 그게 또 자기한테 합산이 되고 하는 그런 약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페어런트는 차일드 자기가 생성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페어런트가 이걸 정리를 안 해주면 프로그램은 죽었지만 좀비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역할이 큰 거죠, 그죠? 예. 만약에 부모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죽으면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부모가 당연히 죽을 수가 있고 먼저 죽게 되면 그 차일드 프로세스는 고아가 됩니다. 오픈이 돼요. 오픈 프로세스가 되고 걔는 항상 존재하는 부모,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1번한테 달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1번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닛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OS 시간에 아마 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예지에서는 요 좀비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재밌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딱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러닝 상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러닝 상태. 이게 어디 있냐면요. 랩업스에 아이고 철자가 틀렸네요. 어쨌든 06 프로세스에 런 스테이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이제 C 프로그램 몇 개를 좀 하긴 할 텐데 C 프로그램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메인 들어가서 그냥 포루프 계속 도는 겁니다. 이 포루프는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단지 계속 CPU 리소스를 쓸 뿐이에요. 계속 돌면서 루프 자체를 돌면서 빌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GCC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GCC에서 그냥 run 해당 디렉토리 가서 run state.c 이렇게 수행하면, 그러면 아무런 옵션을 안 주면 a.out이 만들어져요. 네. cat run stat 하면은 이 소스 코드를 그냥 GNU에서 배포하는 뭐 리눅스의 가장 대표적인 C 컴파일러입니다. GCC. 그래서 run state 이렇게 하면 그냥 빌드가 되고, 만약 이름을 주고 싶다. 저는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하면은 -o라고 이렇게 줘도 돼요. 이렇게 주면 -o 뒤에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a.out run 두 개가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주어져 있죠. 디폴트로 GCC가 이렇게 친절하게 실행 퍼미션을 줘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아웃풋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제 수행시킬 수가 있는데, 실행은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문제는 현재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실행 경로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요. 점 현재 디렉토리를 상대 경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점 슬래시 a.out. 네,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모를 거라고 보고 아마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동영상 열심히 보십시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자, 여튼 실행을 시키면 예, 엄청나게 이게 지금 현재 CPU를 100%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여러분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톱으로 일단 확인할 수도 있어요. 톱 하면 여기 보면 CPU 막 나옵니다. 현재 쓰고 있는 CPU. 톱에서 100, 나오네 여기 100 나오죠 100. 여기 톱이 위쪽에 조금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100 유저 이게 유저 시스템 뭐 유저에 쓰는 거 시스템 쓰는 건데 요 구분도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CPU 100%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99.7인데 그러니까 100% 쓰고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에다다웃이 쓰고 있어요. 요게 지금 러닝 상태고 상태도 현재 러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계속 러닝입니다. 왜? 포르프 썼으니까요. 포르프 써서 얘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한번 종료시켜 볼게요. 컨트롤 C로 그냥 종료. 네, 하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종료가 된 거고 톱에서 빠졌어요. 요게 러닝 상태입니다. 자, 톱 말고 이제 PS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PS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S 가지고 이 터미널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죠? 옵션 기억나나요? 일단 이 TTY를 한번 뭔지 봐야겠죠. 얘가 PTS/1입니다. TTY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터미널에서 제가 이 터미널에서 저 녀석을 보려면 PST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T였죠. PTS/1. 예. 요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이 옵션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U 하면 U 없나? PS W 와이드 이렇게 보죠. sorry. 예, U를 먼저 써야 되네요. 왜냐하면 T 다음에 PTS, TT와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UT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터미널 PTS1 지금 이 터미널은 PTS9이고요. 이 터미널이 지금 PTS1인데 여기에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제가 아까 만든 에이다다웃을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네, T 이렇게 이 터미널에 돌고 있는 프로세스 에이다다웃이 지금 러닝으로 엄청나게 돌고 있고 CPU도 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랩업을 할 거고요. 네, 강의도 똑같이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